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주 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이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가짜뉴스들도 퍼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인포데믹, 즉 정보감염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파고들어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또한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짜 뉴스 하면 바로 이거 같아요. 또 다른 환자가 나타났다. 뭐 어디서든지 그런 가짜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1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한 포털 사이트 인천 지역 맘카페에 인천 모 병원 우한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에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모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라는 내용에 적혀 있었고요. 7분 뒤에는 경기 김포 지역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유포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실을 접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네, 해당 병원 측은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는 분의 전화가 빗발쳐서 다른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며 해당 가짜뉴스 게시글을 캡처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사실 그게 무슨 의도로 그런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 하나로 지역 주민들은 혼선을 빚었고요. 그리고 해당 병원도 업무 마비에 이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맘카페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하지만 일단 뭐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것, SNS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어요. 네, SNS를 통해서 출처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자극적인 소문이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공문서 형식으로 위조된 서류의 사진 파일이 돌기도 했는데요. 관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공문서 형식이다 보니 사람들이 가짜라는 인지를 하지 못했고 초기에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접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특히나 사실로 확인된 진짜 뉴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더 먼저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유튜브에는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 걸까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얼마 전 유튜버 4명이 동대구역에서 환자 발생 상황을 거짓으로 연출해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표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주로 언론사 뉴스가 상단에 뜨지만 뉴스 형식을 따른 일부 가짜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유튜브 시스템이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가 붙고 또 그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가짜 뉴스 확산을 단속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볼까요? 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유튜브 영상과 SNS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시종 요구와 사업자 자율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 권고 수준에 해당할 뿐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더욱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협조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차단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시정 요구 조치를 취한 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방심위는 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위치 정보와 함께 게시된 사진,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고 발생한 확진자 2명이 있다며 지역 및 아파트명까지 구체적으로 유포된 글들 가짜뉴스 6건을 시정 요구를 통해서 삭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현재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지난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영상을 민감성 콘텐츠로 분류하고 광고 수익화를 막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에 광고가 붙더라도 영상 제작자가 수익을 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유튜브 코리아는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부각하고 유해한 허위 정보 확산을 줄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책 위반으로 신고된 영상은 신속히 삭제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초반에 유튜브 대응이 좀 미온적이어서 좋은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다른 SNS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허위 정보 유포 목적의 해시태그와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이 중국은 사실은 상황이 더더욱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뭐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한 공안 당국은 SNS의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한을 접수해서 직접 관리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30대 남성을 구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남성은 인민해방군이 우한을 관리하면 각 가정은 봉쇄되고 군에서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식량을 배급할 것이라며 현재 우한 시내 대형마트에서 많은 시민이 물건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해일홍장성 고급 인민법원은 긴급 통지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허가 없이 도로 교통을 막는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유언비어를 제작 및 유포해서 국가 분열, 전복을 선동하는 경우와 바가지를 씌우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최고 15년형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가짜 뉴스와 전쟁 중인 게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도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허위 정보가 기승을 부리자 세계보건기구가 문제의 심각성을 또 인지하고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유행 1일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과 대응 국면에 대규모 정보 감염증이 동반됐다며 정보 범람으로 대중이 괴담과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감염증이란 정보와 감염병 확산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터넷이 정말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게 돼서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국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경찰 역시나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쪽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공문서 형식으로 퍼진 분당 동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4번 확진자 사망설 등 다른 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주지방경찰청도 제주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SNS에 올린 30대 남성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짜 뉴스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혹시 그중에서 유포자가 직접 뭐 잡힌 경우도 있습니까? 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7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있다는 가짜뉴스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가 지인에게 받은 보고서 형태의 메시지를 변경해서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 진해구를 넣어서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대였군요. 그에게는 그러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됩니까? 네, 그에게는 장난삼아 메시지를 재광고해서 유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가 퍼뜨린 가짜뉴스 때문에 경남 창원시 진해보건소와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해서 한때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네, 장난 삼아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참 변명이 비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번지고 있는데요. 하나 더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이 건강보험 지출로
수억 원이 쓰인다라는 말도 돌고 있어요.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쓰인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을 보면 중국 5천억 원으로 압도적입니다. 베트남, 미국의 17배가 넘지만 그건 총액입니다. 가입자 수를 나눠서 볼 때 중국인 한 사람에게 79만 원이 든 꼴이 되는 건데요. 타이완 100만 원보다 낮고 미국 76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은 외국인이 많이 내고 덜 써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그 논란이 또 이렇게 건강보험 관련해서까지 좀 번진 것 같은데요. 사실 신종 코로나 1번 환자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진료비까지 우리가 내느냐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WHO 규정을 따른 건데요. 그 규정에 보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여행객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중국에 간 한국인 메르스 환자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방역의 목적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의료 먹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퍼지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그리고 스팸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상황 어떤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자정까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면서 자사 광고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미싱 스팸 문자가 416건, 신종 코로나 관련 테마주를 추천한다는 금융 스팸은 1만 7천 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가짜뉴스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게 스미싱 스팸 문자가 공포심을 교묘하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휴게소 확인 등의 문구와 함께 웹 주소를 첨부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웹 주소를 클릭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일부 업체는 정부 통합 로고나 보건복지부 로고 이미지를 프로필로 사용하면서 방심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 스팸은 어떤 식입니까? 네, 금융 스팸은 신종 코로나 테마주라면서 마스크나 방역 등 관련 주식을 추천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모 자산관리사의 메신저 채널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소액 투자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문제가 커지자 금감원에서도 당부하고 나섰다고요. 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정보 안내라는 가짜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송금을 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이게 관련 기관에서도 좀 더 강경하게,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방통위는 스팸 문자가 발견될 경우에 해당 문자의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2월 한 달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정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통사 3사 등과 공조해서 신종 코로나 관련 스팸 문자, 허위 정보, 유포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되면 이통사의 지원을 요청해서 차단을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가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써야 할 힘을 괜히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소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우리 스스로 이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기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